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 오후에 걸쳐가지고 대검 감찰위원회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JTBC에서 보니까 손봉호 대검찰청 감찰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 징계 사유서, 징계 자료, 그 의견란에, 징계 자료란에, 윤석열 팀장하고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이 적혀 있었고, 아니요. 조영권 서울검사장하고, 공란이었고, 반대로 윤석열, 조영권? 공란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징계 의견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요. 무혐의. 우리 그 손봉호 감찰위원장에게는 모두가 다 공란이었다. 그리고 다수가 중징계 의견이었지만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에서 이제 검찰의 기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 우리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든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별도로 검토팀을 만들어서 객관적 입장에서 과연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그런 절차를 거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연구를 하기로 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죠. 네. 그건 진짜 이제는 그러한 시스템을 정착을 시켜서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하고 나중에 무죄 나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검찰이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러한 잘못은 이제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후보자께서 보면은 아주 특수수사의 한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특히 현직 대통령의 아들 사건을 두 건을 했어요. YS 때 김현철, DJ 때 김홍업, 이런 사건들을 직접 수사를 했죠. 그러면서도 그 수사 과정에서 뭐 수사의 독립성이라도 정치적 중립성의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로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런 사건이 또 후보자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 인지사건이 무죄가 났다는 전 보도도 좀 본 적이 별로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어떠한 자세로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를 도출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는 선입관이나 예단 혹은 사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결론을 후보도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지만은 세상 사는 이치나 사람 사는 정리, 저는 그걸 법리정이라 그럽니다만은 거기에 부합되는 결론을 내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전 수사팀 혹은 그 외 팀을 포함을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그 잡음이 없고 뒷말이 없고 시비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불편부당한 자세로 그리고 수사 결론을 미리 내놓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 검사들한테 좀 퍼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결국 지금 위기 검찰을 구하는 것은 구하려 그러면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과 신념에 입각해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통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인춘풍 지기추상 이 말씀 아시죠? 네. 수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총장이 되시더라도 총장 수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나머지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본뻔한 같이 부드럽게 대해야 되고 또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본뻔한처럼 이렇게 대해야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시되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풍토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무죄가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검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런 인사 시스템도 지금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무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무죄 남들 내 인생에, 내 검사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 후보자께서 직접 수사하실 때 만약 내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 나면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인권 침해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부정을 받으면 뭐합니까? 회복이 안 되는데. 그만큼 검찰의 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검사들이 과연 이 사람이 억울한 점이 만에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도 두드려봐도 이건 유죄가 100% 틀림없다. 그리고 유죄를 받을 자신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요즘 검사들 보면은 56% 우월한 증거는 있으면 기소해도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민사재판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한 3, 4개월 밖에 나가 계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어쨌든 밖에서 검찰에 대해서 우려가 대단히 많다는 걸 저도 밖에 나가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 또 국회의 우려를 잘 감안하셔서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멋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